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3분기 바이오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VC 동향, M&A, 그 다음에 IPO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미국 바이오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선행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하루 이틀의 그런 주가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글로벌 제약사의 3분기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은 1분기하고 2분기에는 계략적으로 각각 2천억 달러씩이 시가총액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4천억 달러가 하락을 했거든요. 3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제약바이오에서 시가총액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에요. 그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느끼는 체감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바로 3분기에는 빅파마의 특정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가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보면 1분기에는 빅파마가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거의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3분기에는 빅파마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11%가량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제 두 분기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25% 이상 하락하는 그런 부진함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3분기에는 보합 수준에서 멈추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파마를 보면은 빅파마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하고 선방한 종목이 있는데 먼저 이제 선방한 종목들을 보면 일라이 릴리, 여러분들 일라이 릴리 그러면 이제는 마운자로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일라이 릴리하고 로슈가 시가총액이 변동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 두 회사가 모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자이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 레카네맙을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그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따라서 일라이 릴리하고 로슈도 시가총액이 덕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운자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라이 릴리는 굉장히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로는 거의 이제 보합권에서 멈췄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3분기는 확실히 빅파마에게 굉장히 어려운 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분기 빅파마의 그 주가 하락에 크게 이제 악영향을 끼친 그런 종목들은 GSK하고 사노피입니다. 이 두 회사가 잔탁 그 소송에 휘말렸거든요. 이 잔탁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소송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개의 회사가 다 같이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K하고 사노피가 이제 직접적으로 더 큰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잔탁 소송에 의해서 이 두 회사가 영향을 받는 게 한 450억 달러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시가총액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화하면서 향후에 약가 인하를 또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빅파마에게 조금 더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GSK, 사노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빅파마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요인들이 3분기에 빅파마의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던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는 시사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엘라일람이 이제 임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아까 이제 에이자이하고 바이오젠은 레카네밥에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DMD라는 듀시엔형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질환 유전자 치료제의 그런 후보 물질을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은 사렙타의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ADC 치료제 엔허투
바이오를 개발한 다이이치상교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이제 괜찮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그 아일리아 버전의 승인을 얻은 리제네론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상당히 뚜렷한 기술적인 성과를 보였던 기업들의 주가는 아주 탄탄하고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근에 그 바이오 주가들을 보면은 임상 결과를 좋게 받은 회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 모두 구별 없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점차 이런 현상들은 이제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누적적으로 쌓아갔던 회사들의 주가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3분기의 IPO 동향을 보면 IPO는 상당히 부진함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에도 3종목에 불과했는데 3분기에도 3종목에 불과했고요. IPO하는 종목들의 규모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진짜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4분기에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자금을 이제 빌려서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하에서는 역시나 지금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9월 달에는 우리나라도 바이오 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건수가, 공식적인 건수가 0개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한 벤처가 없었다라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금융시장이 최근에 이제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바이오텍의 초기 투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M&A 쪽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M&A 쪽에서는 큰 건수는 3건으로 상당히 이제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인수에서는 그나마 상당히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수로는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VC 동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 캐피탈사들이 자기네들이 많이 투자해 놓은 회사들을 이제는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면서 대형 벤처 회사들 중에서도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히 향후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큰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작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관심을 좀 접어두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이지만 임상 결과를 상당히 잘 만들어낸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가 탄탄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서도 대형 벤처 회사들 중에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흐름을 보면은 불씨는 살아있는데 여전히 환경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그 3분기 바이오 관련한 자금 흐름 동향, 주가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